안녕하세요. 몸튼튼 네트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5년새 10세 이하 어린이 치매 환자가요, 944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연 2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는데요. 비대면 시대의 교육과 소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과 저도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학습할 때 학만 하고 습이 없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배우고 배우는데 이 배우는 과정에서 습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듣고 없어지고 듣고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내 건강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받아들여지고 짧고 간단하게 나의 뇌를 만족시키고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해마가 건강해야 돼요. 장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해마가요. 운동을 하거나 계속 학습, 공부를 하시면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해마가 잘 성장할 수 없는 거죠.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들은 아직 전두엽이 다 완성된 시기가 아니에요. 전두엽은 우리가 그 어떤 행동 영역을 절제하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여기 앞이마 뇌를 말하는데요. 우리 전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치매 증상, 기억력 저하가 보인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활동이 흘려 듣는 노래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뇌 발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노트 하나랑 연필을 붙잡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습, 학은 배우고 습 익혀야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도 학, 배우고 습, 내 스스로 움직여보고 내 팔로 허리도 끊어보고 호흡도 직접 해보고 이렇게 제가 함께 해보세요 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 공부가 되고 나의 해마도 열심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연필도 없고 노트도 없고 그냥 가만히 듣고 함께 해보세요 했는데 계속 보고만 계시면요. 시간은 들이고 알기는 알았는데요. 기억하고 내 해마 크기를 키우고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제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디지털 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지털 치매는요. 우리의 몸이 과거에 생활 방식에서 현대의 생활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부족처럼 우리 뇌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서 뇌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생기는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방식에 운동과 섬유질 부족한 식단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디지털 치매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손주를 돌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 힘들어서 손주 돌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손주들은 부당한 요구도 많이 하고요. 떼도 쓰고 애교도 부리고 합니다. 이런 변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하면 규칙을 아이에게 가르칠까 생각하고 아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퇴 후에는 누군가와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조율을 생각할 때 손주를 돌보라는 말은 우스개로만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우리가 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여자들은 공부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못 배우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어요. 잘 몰랐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계속 먹는 게 내 생명 단축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전에는 막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도 60, 술 안 드시는 분도 60 이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사세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으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만 아프고 병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아파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또 건강 정보가 많잖아요.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등포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아는 걸로 끝나면 내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연필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로 들어 저번 시간에 저녁을 6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6시에 식사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적어두고 실천하면 학습이 되고 우리 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내일 또다시 저녁에 9시, 12시에 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학은 됐는데 습으로 가지 않았죠. 스스로 익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뇌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연필 준비하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은 내 뇌 지금도 아직도 쓸만한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내 생활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집중력을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테스트기도 하면서 내가 집중력을 높여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색깔 글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빨강이라고 써있고 빨강색으로 나와 있으면요. 빨강이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글씨를 보고 빨강이 아니고 이 색깔만 보고 색깔을 말해 보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글씨 아니고 색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검정, 빨강, 파랑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느낌 오셨죠? 글씨를 보고 글씨를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글씨의 색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천천히 하시니까 따라오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빠르게 돌렸을 때도 색깔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글씨를 읽게 되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나는 색깔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리셨나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씨도 알고 색깔도 알지만 이 두 가지의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 내가 색에 집중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집중력을 높여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력이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나는 늘 글자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나도 모르게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집중한 대로 활동하실 수 있을 때 우리 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보 처리를 깊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가는 활동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던지다, 망치, 반짝이다, 눈, 졸졸 흐르다, 달리다, 피, 돌, 생각하다, 자동차, 진드기, 사랑하다, 구름, 마시다, 보다, 책, 불, 뼈, 먹다, 잔디, 바다, 구르다, 철, 숨쉬다, 나무. 여기까지의 단어들을 보시고요. 첫 번째로 글씨가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인 것과 동사인 것을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겠지요? 아까 준비했던 연필과 노트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천천히 적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단어가 생물인지 아니면 무생물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활동해 주세요. 잠시 멈춤을 누르고 또 한번 구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흘려 듣는다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구분한다는 것의 차이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활동은 기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진한 글씨와 보통 글씨, 명사와 동사, 생물과 무생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네, 바로 생물과 무생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 처리의 깊이가 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빨리빨리 쉽게 되는 것보다도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조금 더 생각을 오래 했을 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하고 싶어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자꾸 쓰지 않으면 자꾸 퇴화가 와요. 특히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요, 가만히 두면 우리 뇌는 자꾸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치매는요, 제3의 당뇨라고도 불려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억력의 경우 뇌가 똑같이 그 타우 단백질이 잔뜩 끼어 있어도요, 어떤 분은 치매를 나타내고 어떤 분은 치매가 나타나지 않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뇌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현상과 내 몸에서 발현되는 현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식생활을 개선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왜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실수록 우리의 해마가 커지고 또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또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 뇌가 훨씬 더 스트레스로부터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수면, 우리가 7, 8시간을 편안하게 자실 때 우리 몸에 문제됐던 것들을 치료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거기에 집중력을 높이는 활동들 오늘처럼 같이 해주시고요. 외국어를 공부하시거나 우리가 요새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하실 때점 뭐라고요? 네, 우리 연필과 노트를 준비하셔서 적고 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음표도 쳐놓고,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찾아봐야 할 거 밑줄 그어놓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의 장점은요, 앞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나가면 내가 다른 거 생각하다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놓칠 일이 없어요. 잠시 멈춤 버튼 눌러두시고요. 글씨를 몇 번 더 써보시고 조금 찾아보시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서 볼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뭐였지?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오셔도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몰려오는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습하시면요. 이런 지금의 비대면 상황에서도요. 우리 뇌를 보호하고 우리의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도 높이시고 해마는 물론 우리의 뇌 활동을 더욱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오늘은요, 노인성 치매와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한 가지 집중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우리 뇌의 집중력은 크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사고할 때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걸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좀 전에 정보 처리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나열해서 보았었습니다. 단어들 중에 생물과 무생물을 비교해 보았었는데요. 기억이 나신다면 생물과 무생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단어들을 나열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열된 단어들을 보시고 그 중에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생물과 무생물은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 연필과 노트가 있다면 아까 적었던 걸 보고 적어주시고요. 나는 적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는 무조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을 열어서 생물과 무생물을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사고했다는 결과물입니다. 많이 적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의 뇌 건강과 몸 건강 다 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